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정말 그냥 막강하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황제 시대 구축 완료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번에 또 당대회 때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던 게 뭐냐? 여러분들 뭡니까? 당대회 때 시진핑 이 정부의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한 개가 뭡니까? 그렇지, 제로 코로나야. 제로 코로나, 그렇죠. 자, 이 제로 코로나는요, 진짜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막 품팔을 때려 맞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럴 때 중국은 그런 게 없었다 이거야. 중국은 제로 코로나였다. 시진핑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나중에는 정말 진짜 신격화되고 영웅화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 거지. 제로 코로나는. 하지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확진자가 지금 얼마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외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적어도 수만 명, 많게는 하루에 지금 몇십만 명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일단 3년간 중국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3년간 봉쇄하면서 중국이 손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당대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최대 성과로 홍보를 했고, 정말 시진핑을 신격화할 수 있는 그런 성과고, 그 다음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왜 풀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위드 코로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 위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풀고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완화했을 때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 비율에 따라 사망자도 당연히 많이 늘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만약에 지금 이거 위드 코로나 풀잖아? 와, 확진자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럼 그 비율에 맞게끔 거기 사망자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따르겠죠. 중국의 인구 밀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올 시에는 이 시진핑이 지금 만들어 놓았던 이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제로 코로나를 지금 못 풀고 있고 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래, 중국에서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금이라도 민심을 흔들 만한 그런 일들, 사진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 아예 검색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쌓여가지고 온 중국이 이제 들썩들썩거렸어. 이제 사람들 막 시위 나가고. 자, 아까 말했듯이 시위 방식도 여러 가지였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원래는 중국의 시위 방식이 이거예요. 시위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직접적인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프리드만의 수학 공정식 이런 거를 들고 시위를 하든가 아니면 백지 시위 이런 걸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시위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예 상하이 쪽이랑 많은 지역에서는 구호를 외쳐. 무슨 구호를 외치냐?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내려와라, 이거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이 이렇게까지 시위를 한다고? 진짜 그거는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한 개 떴어요. 무슨 기사가 떴느냐? 우루무치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화재 난 것들을, 이 영상을 막 가지고 이거를 막 어디에 올리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어디 SNS에 올리고 쇼츠에도 올리고 이런 올렸던 여자애를 한 명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10일 동안 가두면서 관찰한대. 그러니까 10일 동안 구속을 한 거지. 근데 그걸 또 뉴스화 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니들 그런 거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니들도 10일 구속이야. 약간 이걸 보여준 거지. 근데 옛날에 이런 걸 보여줬으면 중국은 그게 먹혔어. 아, 또 쟤네들 또 마음대로 하려 그러네. 그래, 좀만 참자. 그래, 좀만 닥치고 있자. 이랬는데 이번에는 더 이거를 이제 민심을 자극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요소들이 뭉쳐가지고 이 시위가 커진 건데, 이 시위가 커지면서 대학생들까지 막 시위에 참여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또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시위를 어떻게 막을까? 지금 광저우에서는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이걸 다 못 보여드려요. 저는 다 봤는데 어느 정도 시위급이냐면
그 막 방호복을 쓴 중국의 그런 뭐 공안인지 아니면 뭐 방역 요원들인지 몰라. 방패를 가지고 한 거리에다가 그 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한 10줄, 20줄을 서요. 그 사람들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방패를 가지고 앞에 시위하는 사람들 향해 돌진을 합니다. 그 시위대를 없애려고. 그러면서 막 몸 부딪힘 일어나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야. 온 중국이 막 그렇게 해.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도 그런 거 영상 찍어가지고 중국 사이트에 올려봤자 금방 삭제된다는 거 알아요. 중국 사람들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이런 거를 좀 세계에다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영상을 아니면 그런 뭐 관련된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들을 확보를 하잖아요. 해외로 보내버려. 해외에 있는 중국의 그 화교들한테 보내버려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거야. 중국 내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를 엄청 많이 진행을 해요. 진짜 막 뭐 텐진에서도 있었고 뭐 베이징도 있고, 베이징 시위. 베이징에서는 심지어 베이징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시작했어. 칭화대학교 대학생들. 칭화대학교 대학생들은 뭐냐? 시진핑 어디 나왔어요? 칭화대학 나왔잖아. 근데 지 후배들이 지보고 지금 꺼지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참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머리가 둔하라고 해야 되나. 근데 머리가 둔한 건 아니야. 나중에 처리한 거 보면 둔한 건 아닌데 이때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것도 웃긴 게 여러분들, 한국은 봐봐, 서울이 있죠. 서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곳을 경기도라고 부르잖아. 중국도 그런 게 있어요. 베이징이 있어. 근데 베이징 주변에 이제 허베이가 있죠. 약간 지리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베이징에 대학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베이징 안에 대학들도 많고 베이징 주변으로 허베이 쪽 이쪽에도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텐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학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식 분자들인 거야. 애들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렸냐. 야, 나 이거 보고 진짜 웃겨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11월 27일에 모든 대학생들 방학을 때려버립니다. 12월 27일에 그걸 발표하고 28일에는 니들 다 고향 내려가라. 야, 이제부터 방학이야, 새끼야. 집에 가. 너 여기서 시위 그딴 짓 하지 말고, 야, 방학이야, 임마. 야, 학교 문 닫아. 애들 집에 보내. 야, 이게 정책이야, 이게? 여러분들, 베이징에만 대학생 수가 85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모든 학교가 딱 문을 닫으면 밤새 이제 학생들이 뭐 가서 표를 사고, 뭐 기차 탈 사람들은 기차 타러 가고, 버스는 버스 쪽으로 가고, 비행기는 비행기 쪽으로 가고, 뭐 그럼 교통 대란이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정부에서도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 야, 얘네들 빨리 집에 보내야 돼. 이러면서 대학생 방학 고향 내려가기 쾌속 통로라는 걸 오픈해요. 특별히 이 대학생들 위해서 비행기든 뭐 기차든 뭐 이동 통로 이런 거를 더 많이 열어준 거야. 얘네들 빨리 집에 가라고. 근데 베이징만 그렇게 하고 허베이 쪽은 그걸 못한 거야. 허베이 쪽까지는.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집에 갈 애들 다 집에 가고 그랬는데, 허베이 쪽 학생들은 차를 못 잡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에서는 일단 쫓겨났으니까 뭐 숙소라도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뭐 묵어야 될 거 아니야. 차가 있을 때까지는. 근데 숙소엔 또 그걸 안 받아줘. 왜냐하면 야, 이거 학생들 여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시위하면 뭐 우리 호텔도 무슨 이거 막 불똥 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또 호텔에서는 또 그걸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지금 허베이 쪽 학생들은 길바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겠지만 지금 뭐 며칠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학생들이 길바닥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희한한 정책이야. 그러면서 우루무치 쪽에 일단 거기 이게 올라왔잖아요. 우루무치에서 일단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잖아. 그 봉쇄도 그렇고 뭐 불난 것 때문에도 그렇고 민심이 그냥 완전 바닥에 났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난 시위가 일어난 그 구역마다 그 그 성 대표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제일 높은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민심을 잡으려고 막 진짜 막 연설까지 해.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일 언제까지 뭐 봉쇄 풀겠다. 내가 꼭 약속할게. 제발 집에 돌아가라. 더 이상 시위하지 마라. 봉쇄 풀다니까 풀게. 풀게. 집에 돌아가라. 야, 만약에 내가 그때까지도 봉쇄가 안 풀리면 야, 내가 사직하겠다. 이러면서 막 우루무치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사람들을 눌렀어.
화도 달래주고 시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눌렀는데 그것만 눌러가지고 되냐? 안 된다 이거야. 지금 광저우이랑 충칭이랑 뭐 베이징 상하이는 그나마 좀 나아. 광저우 이쪽이 진짜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 몸싸움 치열해요. 광저우 쪽이 진짜 시위가 난리 났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이건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뭘 발표하느냐? 광저우의 봉쇄 완전 해제. 추적, 격리, 누가 확진되고 이런 거 다 안 한다. 아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완전 해제. 모든 봉쇄 완전 해제. 광저우가 중국에서 첫 발로 광저우만 봉쇄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아니 그 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중국에서 무슨 얘기까지 돌았냐면 중국 쪽에서 저쪽 중국도 미국 쪽에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 주미 대사가 미국 쪽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 광저우 쪽에 있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 2주 동안의 식량을 집에다가 좀 준비를 마련해 놓고 집에 있으라고 해라.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도 그 소식을 이게 중국 쪽으로 전달을 한 거야. 근데 이 전달 과정에 이게 약간 노출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많은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야 이거 더 센 봉쇄에 올려나 보다. 그러면서 광저우에서는 한동안의 도시 탈출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한 봉쇄하기 전에 우한 도시 탈출을 했던 것처럼 광저우 도시 탈출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시진핑이 봉쇄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어떻게 해제가 된 거냐? 어떻게 해제하긴 진짜 간단해요. 만약에 광저우에서 그 봉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 이거는 무조건 시진핑이 다 동의한 거예요. 시진핑이 동의 안 하면 그거 봉쇄 절대 못 풀어요. 지금은 시진핑한테 토달 사람도 없었어. 그나마 시진핑이 좀 눈치를 보던 짱저민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는 100% 시진핑의 뜻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봉쇄를 풀면서 심지어 어제는 내가 어젠가 엊그젠가 인스타그램을 보거든.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중국 사람들도 그 중국 대륙에서 인스타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아는 지인 중에 있는데 광저우 쪽이야. 광저우 쪽인데 애가 클럽에 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클럽 파티 난리 나 지금. 근데 이거 보면서 얘 어디지? 얘 해외 나갔나? 보니까 광저우 쪽이야. 뚱관 쪽이에요. 광저우 뚱관 쪽이야. 그런데 이 봉쇄를 해제한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제로 코로나 외치면서 봉쇄하면서 이러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봉쇄를 푸느냐? 일단 시위가 너무 심해졌어. 진짜 중국 당국도 그게 무서운 거야. 아니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옛날에 진짜 천안문 사태까지 가면 옛날에 이것도 들리는 얘기인데 나도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천안문 사태 때 진짜 그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어디까지 쳐들어왔었냐면 정말 그냥 코앞까지 쳐들어왔을 때. 근데 거기서 멈추고 안 쳐들어간 게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진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다 쳐들어갔잖아. 그러면 그때 그 중국을 다스리던 관급들은 해외로 도피할 준비까지 다 돼 있었고 비행기까지 다 마련해 있었었대. 그런 썰이 있어요. 그게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지. 근데 이번에도 시위가 그렇게 커지면 솔직히 지금 시진핑이 힘들게 3년임 잡았고 지금 이제 자기만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꺾이면 자기도 손해인 걸 알죠. 그러면서 이제 우루무치 쪽 달랬지만 뭘 했느냐? 초반에 그 민심을 선동했던 그 시위를 일어나게 했던 그 애들은 좀 이제 처벌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광저우도 지금 풀기는 풀겠지만 자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진핑을 평가하는 게 시진핑 이거는 머리가 둔하다고 해야 되나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 봉쇄를 풀잖아. 봉쇄를 풀면 솔직히 사람들이 시진핑 삼면임이고 나발이고 어디 시위고 나발이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자기의 생활이 돌아왔고 3년 만에 자유를 얻었는데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시진핑이 이제 또 뭘 하든 이제 상관 안 할 거 아니야. 그때 시진핑은 뭘 하느냐? 이 민심을 초반에 흔들어 놨던 애들 있잖아. 우두머리들. 걔네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저우에서
이것도 해외 전문가들이 추측입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봐봐, 광저우에서 막 그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큰 대형 뭐 대규모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거를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민심을 모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봉쇄 풀고 마지막에 남은 그 시진핑을 반대하는 그 무리까지 싹 다 이제 정리를 한다 이거지. 우루무치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들어갔다 하고 이제 광저우 풀었죠. 광저우 풀었으니까 광저우 사람들 야 자유다, 봉쇄 풀렸어, 일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정치고 나발이고 봉쇄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일상생활할 때 시진핑 그 뒤에서 야 거기 민심 흔들었던 애들 정리해, 진행시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오늘 뉴스인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자 이제 광저우 봉쇄 풀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다른 도시 사람들 광저우 풀었다고? 근데 우리 도시는 왜 안 풀어? 야 베이징은 왜 안 풀어? 상하이는 왜 안 풀어? 막 도시마다 이제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기사가 바로 떴습니다. 중국 대도시 여기저기 봉쇄 완화 시작, 이제 푼다 이거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거 이제 버렸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안 해요.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발언을 했느냐? 11월 30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순출란 부총리가 중국의 전염병 퇴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제로 코로나 방침을 이제 끝내는 신호를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도. 그게 이제 어제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무슨 기사가 났느냐? 중국의 대도시들 이제 다 봉쇄 해제 시작.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일단 보면 시진핑은 어느 정도 지금 또 민심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잡는 작업을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뭐까지 겹쳤냐?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짱저민 96세 별세 기사 보셨죠? 진짜 이거는 그냥 시진핑의 운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당 내에서 정말 이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 공산당 체계 중에서 우두머리가 비록 시진핑이었지만 시진핑한테 좀 이렇게 말을 좀 하면서 건의를 주고 좀 눈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은 짱저민이고 한 명은 후진타오예요. 딱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 그런데 후진타오는 그 당 대회에서 반강제로 끌고 나가면서 치매설 돌면서 후진타오 없애버렸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짱저민이 좀 시진핑을 관리할 수 있는데 나이 96세에다가 백혈병과 무슨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 별세를 한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나이 먹고 96세면 진짜 말 그대로 오래 살았잖아요. 나이 먹고 별세 한 거야. 시진핑은 이제 폭주예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시진핑 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와 시진핑은 진짜 운이 좋다. 어떻게 이 시기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안 좋은 말을 하면 좀 약간 좀 비유가 이래요. 짱저민이 정말 시진핑 대운에서 적절한 시기에 돌아갔다. 이제 시진핑은 폭주 기관차다. 뭐 약간 이런 외신의 발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외신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지금 봐봐. 모든 라인이 그냥 이제 다 시진핑 거예요. 아무도 시진핑한테 반기를 들 사람이 없어. 그나마 짱저민이라는 이 쌍하이방의 깃발이 한 개 있었고 조금씩 이제 시진핑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몰래 암암리에 짱저민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시진핑을 견제해 왔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다 이거야. 짱저민이 없어지면 그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소리를 못 내죠. 소리 잘못 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정리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뭘 할 거냐? 만약에 이제 뭐 짱저민이나 후진타오나 그 밑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 2세들이죠. 관 2세, 관 3세들. 그 짱저민, 후진타오 이 사람들이 자식이나 손자들, 걔네들은 이제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중국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에 높은 지도자들이 죽으면 그 밑에 자식들이 해먹은 게 많다, 법을 어긴 게 많다, 다 처벌했어요. 다 때려잡았어. 짱저민 자식들도 예외 없죠. 시진핑이 딱 봤을 때 얘네들 약간 나랑 반대길 가려 하네? 바로 때려잡지. 여기까지가 중국에서 요즘 폭풍우가 지나갔듯이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싹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어디까지 왔느냐?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시대를 종식했다. 제로 코로나 끝났다.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거고 이제
그럼 좀 있으면 이제 확진자 어마어마하게 늘겠지. 근데 그런 거 당연히 중국에서는 발표를 안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경도 풀겠지. 그러면서 이제 경제도 잡고 하겠지. 일단 오늘 12월 1일까지 모든 거를 다 업데이트했어요.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까지 다. 이후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저도 이제 뉴스를 좀 이렇게 팔로우업 하면서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스토리가 딱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번 이렇게 또 전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